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테미큘라 인근 라크레스타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던 산불이 소방당국의 밤새 진화 작업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전히 진화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지만 불길 진행 속도를 늦추면서 일부 지역 강제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테미큘라 인근 라크레스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테나 파이어라고 명명된 이 산불은 하루 만에 무려 2천여 에이커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500여 명의 진화요원을 투입시킨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400여 명의 소방대원을 추가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 산불 예방당국은 진화율이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젯밤까지 7% 진화에 머물렀지만 소방대원이 추가 투입되며 진화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강한 돌풍으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또다시 강제 대피령은 발효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뮤리에타밸리와 페리스 등 인근 지역 학교들은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오늘 하루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나섰던 대원 한 명이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어제 북가주 테헤마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입니다. 지역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6,500에이커가 산불로 전소됐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뱅크 파이어라고 명명된 이번 산불은 남가주 테나 산불과 같이 낙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650여 명의 대원과 소방 헬기 그리고 항공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며 진화에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공주택 약 3,500동의 수도가 끊겨 일대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이번 수돗물 중단은 예고된 바가 없어 더욱 혼란이 커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오전에 샤워가 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약 7천 명의 주민들이 이번 수돗물 공급 중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갑자기 물이 끊긴 것이 이번만 처음은 아닙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로 뉴욕 주택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이번 물 공급의 중단으로 샤워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할 수 없게 돼 세계적인 도시답지 않는 진풍경으로 주민들은 여간 불편을 겪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갑작스러운 수돗물 중단에 인근 공원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들이 트위터에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긴급 보수 체제로 들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대한인국민회가 소장하고 있던 2만여 점의 유물들이 이제 한국 독립기념관으로 보내집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또 미주 한인 이민사도 돌아보는 중요한 교육 자료로 쓰일 예정인데요. 오늘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의 권영신 이사장님 모시고 이번 유물 이전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나오십시오. 네. 예.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기 굉장히 오래 전인데 뭐 이제야 결국엔 인터뷰가 됐습니다. 그만큼 유물 이전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진행돼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이제 2015년도 이제 초에 이제 이 한인 사회로부터 이 유물이 이제 한국으로 갔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판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한 3개월 동안 서로 이제 그 땡기고 밀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016년도 3월 25일 날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중재 재판 아비트레이션에서 2016년 3월 25일 날 이제 그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합의를 하게 돼서 그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유물은 먼저 가기 전에 USC에서 스캔 작업을 하고 디지털라이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국에 간다. 그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개념으로는 이 유물이 이제 위탁 간다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위탁이 아니라 론, 뭐냐면 이
대여한다는 형식으로 네. 이제 간다는 게 이제 첫째, 두 번째 조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유물들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 그 배경에는 대여다 이렇게 지금 서명식에 정식으로 명기가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대여라고 명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동안은 위탁 관리에서 대여로 명칭을 바꾸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 위탁과 이제 독립기념관 측에서도 원래는 그 이제 대여라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워낙 그 뜻은 굉장히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네. 위탁은 그냥 위탁을 맡기는 거라, 맡긴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된 이제 한미역 이제 박물관이나 이제 이렇게 마련됐을 때 그걸 가져올 수가 그때로 봐서는 이제 사실 어렵다. 이런 네. 생각에서, 왜냐하면 이건 대여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많이 손상되었는 거를 독립기관이 가지고 와서 그걸 잘 보존하고 또 이렇게 프리저베이션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준비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돌려온다는 그 조건이 그게 바로 론 방식이에요.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대여라는 의미를 부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언젠가는 다시 이 유물들이 다시 미주 한인 사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일단 가게 된 마당에 다시 오는 걸 얘기하는 거는 뭐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향후에 이쪽에 수장고를 또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오분 이제 협약서 서명식 조건에도 보면은 Korean American 이제 Museum 이제 한미 박물관. 네. 왜냐하면 아무 박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본 재팬 박물관처럼 그러한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장고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신뢰가 갈 만한 이런 게 보여졌을 때 우리가 사인위원회가 이것을 요청을 하면은 그 보면 계약서에 보면은 180일 안에 그 6개월 안에는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여에 대한 서명식이 완료가 됐고 이제 유물 이전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제 한국으로 본격적으로 가게 될 것이며 향후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측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허전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활동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A에서 형성된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활동상이 담겨져 있는 이 귀중한 자료들은 우리가 보내는 건 뭐냐면 이 유물들이 이미 100년이 지나는 유물들이 이 종이들이기 때문에 이 종이가 부서지고 많이 상해 있어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내는 조건에도 보면은 그 유물의 손상의 이제 순위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존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특히 똑 들어가서는 이제 수장고에 항원 시설과 이런 데서 이제 보관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LA에서 갖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미주에서 독립운동이 이렇게 귀중한 자료들이 우리가 조국 한국에 돌아가서 많은 학자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또 이것이 미주에서 독립운동이 잘 알려져서 새로운 재조명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우리가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이전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디 유물들이 이제 굉장한 연구와 역사 자료의 보존 이런 증거들로 독립기념관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포의 피해로 페니와이즈가 돌아왔습니다. 살인과 실종 사건이 이상하리만큼 빈번한 마을 대리. 27년을 주기로 나타나 아이들을 잡아먹는 페니와이즈. 유일하게 대리마을에 남아 생활하던 마이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 이 챕터 2는 1편에 나왔던 자칭 루저 클럽의 아이들이 27년 후 마을에서 다시 모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페니와이즈를 영원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Because as a child, the fear of what happens when her body changes and what does that mean for her father, and all of that. And so for Beverly, it's this idea of what does it mean to be this strong, powerful woman and not a little girl anymore.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잇은 지난 2017년 역대 R등급 호러 영화 흥행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그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제시카 체스테인과 제임스 맥어보이, 제일 라이언 등 캐스팅도 화려합니다. 이번 영화에는 공포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등장하는데 무려 19,000리터, 무게 2.5톤의 특수 제작된 피가 캘리포니아에서 토론토까지 공수됐습니다. Well, it's the second part of the story, and it's also the conclusion. In this movie, we had more resources and a bigger budget. 그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What's your fear of your life? Snakes. Quick answer. Snakes. Spiders. I'm gonna say rats. What's your fear Snake. of your life? Bear. Shark with legs. Driving. Darkness. Heights. Drowning. Falling. Thank you, guys. 단순한 공포물이라고 하기엔 의미심장함과 뭉클함까지 던지는 영화 잇. 주요 단신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휩쓴 뒤 미 남동부로 북상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오늘 1등급으로 세력이 약화된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상륙했습니다. 미 본토에 처음 상륙한 도리안은 2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왔지만 여전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폐질환 사망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자담배 흡연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최근 일리노이주와 오리건주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인디애나주에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웰 의장은 오늘 경기 침체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도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전망은 완만한 성장이라며 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 요소가 있지만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금천리 미사일 운용 기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자와 조지프 버뮤대즈 연구원은 오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금천리 기지가 공표되지 않은 약 20곳의 탄도미사일 기지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이 기지가 각각 사거리 600km와 1000km의 탄도미사일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위가 송환법 철회 발표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고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홍콩공항 주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홍콩의 장기 신용 등급을 1단계 내리는 등 시위 장기화로 홍콩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